올해 초에 차를 바꿨다. 나는 원래 차를 잘 알지도 못했고 차를 좋아하지도 않는다. 사실 돈이 원래는 레이를 탔다. 그러다 장기 출장 계획이 생겼다. 오랫동안 타지 않은 레이를 팔고 출장에서 돌아오면 새 차를 사야겠다 싶었다. 그때 마침 셀토스라는 신차가 나왔다. 셀토스라는 차를 보러 기아 매장에 방문했다. 이거다 싶었다. 실내 공간도 넓은 소형 SUV, 스포티한 디자인, 게다가 자동 주행 기능까지 갖춘 나에겐 완벽한 차였다. 이 모든 혜택을 합쳐도 가격은 겨우 2,500만. 이건 사야 했다. 한 달에 나가는 할부분도 비슷한데 솔직히 레이 탈 바엔 조금 더 보태서 셀토스를 타는 게 더 이득이었다. 물론 신차는 제대로 리뷰가 되기 전에 사면 안 된다고 들었지만 나에게 그런 건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사고 싶은 마음은 이미 충분했기에 시운전 한 번에 바로 계약을 진행했다. 그렇게 계약을 마치고 매장을 나오는 길에 K3라는 차량이 보였다. 문득 세단의 승차감이 궁금해졌다. 그래서 한번 타봤다. 이거다 싶었다. 세단만이 줄 수 있는 안정적인 주행감, 고속주행에서도 나를 폭 안아주는 시트의 느낌, 자동주행 옵션과 더불어 가성비와 디자인까지 동시에 갖춘 이 세상 유일한 세단. 이 모든 혜택을 합쳐도 가격은 고작 2,700만원. 이건 무조건 사야 했다. 솔직히 셀토스 살 바엔 조금 더 보태서 풀옵션 K3 사는 게 이득이었다. 나는 그렇게 셀토스와 K3를 고민해보겠다고 이야기 드린 뒤 일본으로 출국했다. 일본에서도 셀토스와 K3의 세세한 옵션과 가격을 비교하며 한참을 고민했다. 고민은 하면 할수록 미궁이었다. 누가 대신 선택해줬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어렵고 힘들었다. 그러다 문득 K5의 풀체인지 소식이 들렸다. 이거다 싶었다. 나의 모든 고민을 해결해줄 신이 주신 기회였다.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을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은 K3와는 비교도 안 될 성능의 고급형 세단, 풀체인지 업그레이드를 통해 기존과는 비교가 안 될 초현대적인 옵션. 이 모든 혜택을 누리고도 가격은 겨우 3,100만원. 이건 사야 했다. 솔직히 K3 살 바엔 조금 더 보태서 K5 사는 게 훨씬 더 이득이었다. 나는 바로 딜러에게 연락해 계약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번 K5 풀체인지 모델은 나 말고도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뜨거웠고 사전 계약이 역대급으로 많았다. 내가 입국하는 시기까지 몇 달의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돌아가서도 차를 기다려야만 했다. 게다가 코로나까지 겹쳐 대기 기간은 더더욱 길어져만 갔다. 한국에 돌아가면 레이도 팔고 타고 다닐 차도 없는데 차가 나오길 마냥 기다릴 수 없었다. 그래도 K5는 너무나 예뻤고 계약까지 해놓은 상태이니 잠자코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에 친구가 차를 바꿨다. BMW 128D를 중고로 구매했는데 연식이 얼마 지나지 않아 거의 새 차급이었다. 그런데도 신차와의 금액 차이는 상당했고 중고차니 당연히 현장에서 바로 받아왔다. 이거다 싶었다. K5의 차를 중고로 산다면 BMW, 벤츠, 아우디, 제네시스 등등 훨씬 높은 등급의 차를 살 수도 있고 차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불안감을 가질 필요도 없었다. 어려서 어른들이 타던 BMW를 이 돈이면 살 수 있었다. 내가 고른 차는 BMW 320i M 스포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고속주행 안정감에 30대 초반 남성에게 딱 맞는 스포티한 디자인, 효율 높은 연비에 최고속도 235km, 제로백 7초대. 이건 진짜 신이 나에게 중고차를 사라고 일부러 기다리게 만들었나 싶었다. 이걸 안 사면 나중에 늙어서 30대 초반 시절 나에게 네가 늙기 전에 그 차를 샀어야지, 네가 그때 그 차를 타지 않아서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지 않느냐 하면 후회할 것 같아. 솔직히 K5를 신차로 사느니 조금 더 보태서 중고 BMW 3시리즈를 사는 게 더 이득이었다. 그렇게 나는 중고차 어플들을 통해 몇 가지 내 조건에 맞는 차량들을 골라놨고 한국으로 돌아갈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집에도 들리지 않고 김포공항에 캐리어를 맡기고 중고차 시장으로 향했다. 그렇게 처음 봤던 차량이 바로 이 차이다. 이거다 싶었다. 하얀색에 반짝반짝하고 스포티한 BMW 세단. 운전석에 앉은 순간 다른 차들은 볼 필요가 없겠다 싶었다. 18년식의 주행거리는 2만 km, AS 기간도 남아있는 무사고 차량이라 다른 차들은 볼 것도 없었다. 무조건 이 차를 사야 해라는 신의 계시가 나의 귓가에 들렸고 나의 눈동자는 초롱초롱하게 빛났다. 그래서 딜러분께 이야기를 드렸다. 지금 다른 것도 보기로 되어 있는데 가격만 맞으면 이 차로 결정하고 싶다고 이야기 드렸다. 가격은 3,500만원에서 절대 흥정이 불가능하다며 딱 잘라 말했다. 역시 전문가라 그런지 호구부는 눈이 있다. 나는 이 차가 마음에 들었기에 조금 더 불가능하냐며 2번 물었고 딜러분은 대신에 사은품을 드리겠다고 했다. 그래서 받은 사은품이 이 옷걸이다. 역시 전문가라 그런지 호구에게 주는 사은품은 달랐다. 이건 뭐랄까, 있으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왜 여기에 있는지 잘 모르겠는 그런 불편한 느낌이다. 버리기에는 아깝고 딱히 쓸모도 없는 그런 사은품이다. 사고 나서 생각이 드는 점은 나에겐 과분한 차다. 굳이 여기까지 올 필요 있었나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최고 속력은 200km가 넘지만 130km만 넘어도 손에 땀이 나서 시도조차 안 해봤고 안정감을 위해서라는데 노면을 읽어주는 딱딱한 승차감은 나에게 오히려 좀 불편하다. 돌이켜보면 역시 무엇이든 적당한 게 좋다. 사람은 자신과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 높게 평가받길 바라며 자신이 가진 것이 값진 것일 때 더욱 그 허양과 자만은 커져만 간다. 레일을 탈 때는 몰랐던 차에 대한 인식과 시선이 누가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왜인지 스스로 생겨났다. 나의 소비야 나의 몫이기에 굳이 나쁘게 생각할 건 없지만 돈과 물건이라는 소비되어 없어지는 가치가 나를 나타내는 우선적인 모습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세차를 했는데 비가 온다. 어이가 없다.